전형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사기를 쳤습니다. 이 코인을 현재 유명 연예인들이 막 뿌립니다. 인도닥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순위는요, 형편없습니다. 이 코인은 사실상 낚시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를 보고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날리는 업체도 코인을 상장시켰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사기 코인입니다. 태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였습니다. 아직 APP427이 태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확인되진 않습니다. 현지에서는 굉장히 한국의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도 혹시나 인도닥스나 이런 동남아 코인이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코인을 투자해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싸아싸한의 송창섭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투자 상품으로 주식, 부동산, 펀드, 채권, 각종 파생 상품들이 여러분 있었죠.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특히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이제 펀드, 간접 투자 상품, 주식이 직접 투자하면 펀드라는 간접 투자 상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 세대들은 이제 가상화폐, 흔히 이제 코인이라고 말하죠.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코인이 좋은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일단 장 마감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가 없으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상승폭, 하락폭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면 상한선,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따라 100%, 200%, 또 반대로 200%, 100%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아주 이 변동성이 큰 상품이 바로 이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건 전통적인 일반적인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실상 투기장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가상화폐는 급등락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치솟았다가 내렸다가 그랬죠. 지난해에는 더군다나 세계 각국의 규제, 거기에 또 우리나라 모 인사가 연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도 있었고요. 각종 이러한 사기 사건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간략하게 현재 2월 16일 날 보도된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월 16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17일이고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16일입니다. 낮 12시, 서부로는 오전 9시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라는 개념으로 보는 24시간 전보다 9.54% 급등한 24,931달러. 우리 돈으로는 코인 한 개당 3,219만 원에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5,200달러대까지 뛰어오르면서 25,000달러를 이제 뚫기도 했죠. 25,00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작년 8월 이후 6개월 만이라고 코인베이스는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은 8.92%를 오르면서 1,719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2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은 역시 작년 9월 이후 5개월 만에 1,700달러 선을 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시 이 코인, 다시 말해 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가상화폐, 동남아에서 불고 있는 이 가상화폐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탐사보도 기자다 보니까 요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에서 코인 전문가가 1년 전에 들어와서 현지에서 이제 사람들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요 얘기는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현지 홈쇼핑에서 거래가 가능한 코인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전문가는 한국의 4대 코인 거래소,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4대 코인 거래소의
코인을 상장시킨 이력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한답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빗썸, 두 번째 뭐 업비트, 세 번째 코인원, 네 번째 코빗. 이렇게 네 가지. 이 4대 코인 거래소 중에 한 곳에 이제 코인을 직접 상장한 경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번째는요. 한국에서의 성공 기반을 바탕으로 동남아 현지로 와서 이 뭐 A라는 코인이라고 할게요. 특정 코인을 밝히면 안 되니까 이 코인을 상장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니까 상장을 하긴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코인을 현지 유명 연예인들이 막 뿌립니다. 뭐 현지 유명 유튜버나 영화배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돈이 많으니까 이 한국인이 막 연예인하고 막 인스타그램, 막 유튜브 찍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코인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코인을 또 받고 엄청나게 이 코인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의 젊은이들은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코인은 한국에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에서 상장된, 그리고 거래가 가능한 코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 하니까 그 코인의 인기가 초반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그래서 현지 거래소에서 상장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현혹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 새로운 코인을 자기가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을 봐라. 이렇게 내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한테 돈을 투자를 하면 내가 새로운 코인으로 이제 이거를 주고, 뭐 이게 나중에 이미 상장된 코인하고 교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장된 이제 코인 기록을 보고 이 가상화폐 이 가격대를 보고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날리는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또 동남아 현지에서 또는 한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패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개인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사기를 쳤습니다. 자기가 무슨 코인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 거래가 가능한 뭐 코인이 아직 지정 안 될 때가 뭐 이상한 뭐 유명무실한 거래소에 뭐 상장된 코인을 가지고 막 유명 유튜버들에게 막 홍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이 막 이 코인을 자랑하고 이 코인에 대해서 홍보를 해요. 알고 봤더니 그 코인을 몰래 이 사람이 줘서 그걸 이미 이 사람들이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랑을 해서 유명인 말만 듣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코인을 샀다가 아주 낭패를 본 전형적인 사기 사건인데, 요 행태를 벌였던, 이 사기 행각을 벌였던 사람이 그대로 동남아로 가서 똑같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현지인들이 주는 이 코인은 사실상 낚시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코인 나눠주고 이 낚시성 막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남아 코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동남아 코인이 사람들에게 현혹이 될까요? 일단 코인마켓캡이라는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 가보면 이제 뭐 거래소 얘기도 있고, 이제 코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정보가 있는데, 먼저 코인을 보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1위가 비트코인입니다. 역시 2위는 이더리움이고요, 3위는 테더, 4위는 BNB라는 코인입니다. 많은 코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뭐 좋게 말해서 10위권까지의 코인은 뭐 긍정적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코인은 투자 가치가 지금은 더더욱이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뭐 잡코인이라고 해서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있는 코인들은 다 상장된 코인들이거든요. 그거를 믿고 들어가서
큰 낭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래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도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래소에서 코인이 거래되고 상장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같은 그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보면 1위는 바이낸스, 2위는 코인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코인베이스, 3위는 크라켄이라는 거래소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인 바이낸스를 좀 살펴볼게요. 바이낸스는 중국계로 흔히 좀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코인 거래소는요 본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가상화폐,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 본사를 둘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상에만 있으면 되니까. 뭐 그래서 딱 중국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중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회사를 옮겼다고 말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싱가포르 뭐 거래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16현재 우리나라로 한번 코인을 살펴볼게요. 16현재 우리나라 이 거래소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은 9위가 빗썸이네요. 22위가 업비트고, 뭐 나머지는 그 아래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 은행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은 이제 이 두 곳 외에 뭐 코빗, 또 코인원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은행에다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가 이 거래소에 있는 이 거래 계좌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빼서 은행 계좌로 집어넣어서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좌 개설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개 거래소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 그 코인은 국내 상장된 이 코인은 이 국내 4대 거래소 중에 한 곳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들 4개 거래소도 30권의 밖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조금 얘기를 돌아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논란의 지역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거래소에는 이제 인도닥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순위는요,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닥스에 상장을 해놓고 이걸 마치 엄청난 뭐 투자 상품이냐 막 셀럽들한테 뿌리고 이러면서 또 2차, 3차로 돈 끌어모아서 지금 갚지도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혹시나 뭐 인도닥스나 뭐 이런 동남아 코인이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코인을 투자해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요즘 아시아 태평양 평화그룹 협회, 흔히 말하는 아태협을 취재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쌍방울, 또 경기도하고 뭐 연루가 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 논란되고 거 다 아시죠? 이 아태협에서 여러분 이 코인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APP427. 그러니까 APP는 아마 아시아 퍼시픽 평화그룹 협회니까 피스. 그래서 뭐 아시아 아태협을 줄임말을 뭐 APP라고 한 것 같고, 427. 우리 저기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에 열렸습니다. 아마 이런 거를 해서 APP427이라는 코인을 개발한 것 같은데, 백서를 보면은 뭐 대동강 맥주 뭐 거래 사업을 할 때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코인이 되고, 또 하나는 또 뭡니까, 그 평양에 가면 옥루관이라는 냉면집 있죠. 그 냉면집을 남한을 유치하는데 이 코인을 뭐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거창한 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 놀라야 되니까 작년에 APP427 코인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장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좀 설왕설래했어요. 뭐 일각에서는 뭐 어디 상장됐다 그러는데, 많은 이제 언론들이 주목한 곳이 태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태국 한번 살펴봤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APP427이 태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확인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저는 태국이라는, 아까 말씀 동남아 거래소라는 이런 정보 제한의 한계, 또 하나 뭐 투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또 이런 나라들은요, 거래소는 뭐 정부가 하는 건 다 거래소가 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거니까 사실 상장 돈만 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APP427도 말로는 자기네가 뭐 10억 개 찍는다고 해놓고 42억 개를 찍었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백서에 정확히 기록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엉망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렇게 제대로 공신력 같은 거래소에 됐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아태협하고 협약을 맺은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도 코인을 상장시켰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사기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도 동남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 아까 말씀하신 아태협이 어느 업체에다가 돈을 빌리면서요, 그 업체에다가 B라는 코인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만약 내가 돈 갚지 않으면 이거 가져 그랬는데, 이 B라는 코인도요, 홍콩에 있는 거래소에서 만든, 그리고 홍콩에 있는 그 거래소 상장된 코인이었습니다. 뭐 홍콩까지 동남아로 보아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그렇게 코인이라는 게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쭉 보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한 거래소, 또 투자 상품 이런 거에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태협, 또 뭐 여러 코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급기야 한국에 있는 이 사기꾼들도 동남아에 가서 지금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게 현지에서는 굉장히 한국의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뭐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가상화폐 이게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지만 동남아에 기반을 두고 뭐 돈만 주면 흔히 말하는 상장시킨 이런 시장에 뭐 투자됐다고 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고 현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또 장이 좋아지면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 때 동남아는 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량한 거래소, 좋은 거래소, 또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는 상위권 코인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싸아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